일괄경매 청구권은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떤 경우에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일괄경매 청구권은 토지 저당권 설정한 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저당권 설정자는 토지를 담보한 것이지 건물을 담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아니죠.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되죠. 2번.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제3자에게 건물을 양도했으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일괄 경매를 청구하면 안 되죠. 틀린 지문이에요. 3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 경매 청구가 허용된다. 그렇죠? 처음엔 아니지만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잖아요. 따라서 일괄 경매 청구가 허용됩니다. 맞고요. 따라서 답이네요.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하여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니죠.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한 것은 토지이지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번.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토지만 경매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편의상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죠. 틀린 질문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 X의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을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X의 임차인 병은 X의 건물 Y를 완성한 후 Y의 정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문을 보면은 갑이 X 토지의 소유자죠. 그리고 을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죠. 그리고 병은 X 토지의 임차인이자 Y 건물의 소유자죠. 그리고 정은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입니다.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렇죠.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 양도할 수 없다고 했어요. 2번.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토지 저당권자인 을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질문이고 답이네요. 3번. 정이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대한 임차권은 무에게 이전된다. 그렇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그 건물이 터잡고 있는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했어요. 따라서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는데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왜 소멸하겠어요? 소멸하지 않죠. 5번. 갑이 X를 매도하는 경우 을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다.